3월 10일 국민의 선택은 결국 뭐냐면 30년 묵은 스톡홀름 신드롬을 극복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거를 자기가 그러한 운명이다라는 걸 아는 건지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요새 제대로 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는 스톡홀름 신드롬 극복 선언입니다. 이제 한국에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사실 윤 대통령의 요즘 발언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수위죠. 뭐 백모 같은 사람만 하지 저런 얘기를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량 보복 응징만이 도발 의지를 꺾습니다. 그러면 너 극우수구 꼴통 이렇게 되는 거지. 전쟁광. 대량 보복 응징만이 도발 의지를 꺾습니다. 도발을 당하면 몇 배로 응징해야 됩니다. 저거 전쟁광 극우네. 미국과 함께 핵 자산을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저거 완전히 저게 친미 수구 꼴통 전쟁광이네. 저 미친놈일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젠 대통령이 이 말을 하잖아.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확 바뀐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이 북해 핵에 배운 거 다 알아요. 핵미사일에 배운 거 다 알아요. 야 중국 말이야. 너희는 말이야. 북한을 적절하게 제어해야 돼. 너희 안 그러면 너희 후과를 감당 못해. 그 한국의 MD와 미국의 MD가 연동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말이지 그 미국의 그 우주군 같은 게 한국에 배치될 수도 있어. 그리고 말이야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한국이 이제 10,000발, 20,000발 탄도미사일 갖춰가지고 너희를 겨냥할 거야. 우리 군사력은 점점 강화될 거고 너희 그 대가 치를 준비는 돼 있고 이런 말 하면 저를 정신병원에 넣었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 이제 할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은 망한 거죠. 중국은 아까 그 제가 그 딜레마에서 말씀드렸지만 북을 시켜가지고 핵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한국은 더 강해졌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튀어나오게 생겼고 미국은 완전히 중국을 제압하겠다고 노선을 굳혔고 대가만 치르면 되나 이제.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중국. 그래서 너무 좀 불쌍해서 제가 우리 친애하는 우리 진핑이 아재랑 중국 공산당 동지님들께 노래 한 곡 바치겠습니다. 네, 펄시스터즈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정말 이거를 중국 이제 그 우리 진핑이 아재나 저희 경애하는 중국 공산당 동지들께서는 좀 레코드 옛날 고장난 거 예를 들어도 고르셔갖고 계속 요 트랙만 나오게 그렇게 하시면은 뭐 비록 한국말이지만 따라 부르시는데도 그렇게 많이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즐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우주군 얘기가 나와서 요새 좀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미국 우주군이 연속으로 지구 정지궤도라는 건 뭐냐면요. 지구 특정 상공위에 예를 들어서 서울 위에 떠 있는 위성인데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할 때 같이 계속 서울 위에서 붙박이로 가는 거예요. 지구 자전할 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궤도가 딱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37,500km입니다. 상공으로. 굉장히 먼 거리죠. 이 35,700km. 35,700km 상공으로 무려 26.7톤짜리 초대형 탑재체 세트. 이제 그 안에 탑재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탑재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계속 쏘아 올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이 이런 그 국방이나 국가 안보에 관해서 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이제 미국 그 국가 안보 우주 발사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NSS, National Security Space Launch, NSSL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정지 궤도로 이런 대형을 쏘아 올리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극비라 얼마나 쏘아 올렸는지가 안 밝혀져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1일에 그러니까 불과 11월 1일이라 그래봐야 한 2달, 한 10일 전이죠. 스페이스X 팰컨 9 헤비라는 로켓으로 쏘아 올렸는데 불과 한 70일 전에 내일 또 쏘아 올려요. 둘 다 지난번 11월 1일에 쏘아 올린 거나 내일 1월 13일에 쏘아 올리는 거나 둘 다 35,700km 상공의 정지 궤도고요.
둘 다 한 20톤짜리 초대형 탑재체예요. 이렇게 이런 그 정지궤도에 이런 대형 그 탑재체를 쏘아 올리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던질만 하죠. 지난번 쏘아 올린 거나 이번 쏘아 올린 게 그럼 정지궤도니까 지구상의 어느 지점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지구상의 그 지점이 어디겠냐는 거지. 저는 감히 둘 다 동아시아 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 35,700 정도 위에 하면요. 지구의 절반은 다 보여요. 공의 절반은. 그래도 직통으로 내려다보는 게 제일 잘 보이겠죠. 그게 다 이 근처라고 봅니다. 중국과 타이완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예. 그래서 이게 살벌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참고로 이제 그 팰컨 9 헤비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굉장히 힘이 좋은 굉장히 힘이 좋은 그 로켓이죠. 추력이 일단 그 2,200톤입니다. 뭐 어마무시하죠. 500만 파운드니까 2,500만 파운드니까 그 톤으로 계산하면 2,200톤이죠. 220만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파워니까 중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격이 한 번 쏘아 올리는데 9천만 달러밖에 안 해요. 뭐 껌값이죠. 제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단 로켓이 그 팰컨 로켓 자체가 여러 개 로켓을 묶음인데 그 팰컨 9이 다시 세 개가 나란히 묶여져 있어요. 한번 직접 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쓰고 난 엔진을 회수해서 쓰고 난 엔진이 딱 이제 그 분리돼 가지고 일단들이 분리돼요. 분리돼서 이제 그 정해진 자리로 얌전히 돌아와서 딱 반드시 선자세로 딱 이렇게 착지를 합니다. 이런 게 뭐 그 2,200톤 추력짜리가 한 번 빌려 쓰는데 불과 뭐 9천만 달러밖에 안 하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저거 옆에 있는 그 3개 묶어놓은 팰컨 9 중에 옆에 있는 거 2개 떼어내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것도 또 이제 떼어냅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가운데 있는 거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3개 묶여져 있는데 옆에 2개는 동시에 떼어냈으니까 착지하는 자리도 비슷하고 가운데 있는 건 이제 착지하는 자리가 좀 달라지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착지하는 모습 나옵니다. 지금 이건 가운데 있는 거 떼어내는 거,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다 보여주는 거고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착지하려고 그 떼어낸 거가 이제 다시 로켓에 이제 그 연소가 제대로 돼서 방향을 잡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처음에 양쪽 좌우로 있었던 거 지금 착지가 이제 쌍둥이 같이 쫙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나옵니다. 저기 지금 착지하는 그 패드예요. 하늘에서 내려와 갖고 저게 반드시 서 가지고 딱 착지하는 저 내려오죠? 내려오네요. 제가 이거 글을 잘못 써 놔갖고 하나는 가려져 있었네요. 저렇게 해서 저렇게 반드시 아주 차분하게 그렇게 공손하게 딱 와서 자기가 딱 씁니다. 대단하죠. 참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저거 회수되면 바로 다시 채워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데 한 보름도 안 걸려요. 한 열흘밖에 안 걸려요. 자, 우리 항우연 고민이 많겠죠. 우리 우주 발사체 사업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런 그 스페이스X와 같은 이런 그 하이텍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 정해진 작은 돈과 또 작은 인력을 가지고 저런 그 무시무시한 그 선진 기술과 경쟁을 한다는 게 선진 업체와 경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같이 국민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인도 참 운이 좋고 윤 대통령도 엄청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삼축주의 글로벌리즘을 노선을 굳혀가지고 이게 운이 좋은 겁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을 본질로 삼는 짝퉁 글로벌리즘에 빠져 있었잖아요. 미국이 이걸 완전히 이제 극복을 했죠. 지난 30년 동안에 미국이 빠져 있었던 그런 중국 사랑.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무슨 효과, 무슨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우리는 친중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렇죠. 전체 세계가 다 중국 키워주자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친중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6.25나 우리 과거 경험도 엉터리가 되는 거고 그거 다 이상하게 수국골통들이 전쟁에 잘못 말려들은 그런 거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6.25가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북한이랑은 뭐 쎄쎄쎄하고 잘 지내야 되는. 그러니까 친북 친중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중국 사랑으로 미쳐 날뛰는데 우리 정신이 죽는 자리가 된 거예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이 죽을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 지약스러운 데가 있어서 정신이 죽는 자리에서 물질의 실속은 또 챙긴 거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어떤 경제가 엄청나게 고도화됐잖아요. 지난 30년 동안에.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난 5, 6년 사이에 세상이 확 180도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삼축주의 글로벌이 돼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정조준을 하고 있다고요. 중국은 거덜나고 러시아는 거덜나고 중국은 박살내겠다는 걸로 딱 정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이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향이 선회하는 상황이라 좀 어렵지만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물질도 더 좋아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전 세계에 무기 많이 팔고 다니까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제조업 기지 또 개발하는 거. 인도 가서 개발하고 베트남 가서 개발하고 과테말라 가서 개발하고 멕시코 가서 개발하고 스리랑카 가서 개발하고 방글라데시 가서 개발하고 이거 누구밖에 없어? 우리가 제일 잘해요. 동유럽에 가서 개발하고 미국과 같이 미국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해 나가는 거. 그게 뭐 원자력이 됐건 뭐 배터리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그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에서 거덜나고 나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뭐 LNG 북극해로 왔다 갔다 하는 LNG 선도 있어야 되고 그 플랜트도 있어야 되고 그 누구밖에 없어. 우리가 제일 잘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질도 번영하게 생긴 거예요. 정신도 찬스가 왔고 특히 이미 소프트 파워도 갖춰놨으니까 물질도 찬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운이 좋은 거죠. 그 운이 좋은 시절에 이 운이 무슨 운이다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절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시절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말짱 꽝이죠. 그건 인정을 제가 해요. 예, 경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도 이제 딱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한시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 뭘 가지고 만들었냐? 예, 그 흉악한 150년 전 그 또라이들이 있었죠. 예, 중화사대주의 탈레반에 빠진 또라이 두목은 대원군이라고 부르는 자죠. 예. 그 자가 그 주도해서 만든 척화비 이거를 오늘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예, 그때 척화비는 뜻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도다. 싸우지 말자라는 놈은 화전을 주절되는 것이다. 화전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라. 뭐 이런 소리예요.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 매국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이런 그 미치광이 또라이가 읊은 12자의 한문을 바꿔보는 거죠. 평북 도발, 비비 즉 화, 주화 매국. 풀이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평양과 베이징이 도발을 했다. 대비하자 말자는 놈은 화친을 주절되는 자이다.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다. 이때는 우리가 굳세게 뜻을 세우고 중국에 대해서 동반자살 패키지를 만들면서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를 지키고 그래야
북한 자유화의 찬스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